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일반적인 남성들이요, 결혼을 하지 않은 남성들의 98%, 그리고 결혼을 한 남성들 중에서도요 47.4%나 되는 남성들이 자기 혼자 즐기는 그거 있잖아요, 자기 위로, 이거를 주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막 자기 위로를 해서 뭔가 안에 쌓여있던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고 전쟁터에 나가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어떤 책에선 거 봤는데요. 그만큼 그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쌓이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때 한번 쫙 하고 풀어내주면 훨씬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그 어떤 조급한 마음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러나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많이 하면 큰일 나, 몸에 너무 안 좋아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되고 조루 이런 것들도 많이 완화되는 좋은 효과들도 여러 가지 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요, 자기 남편과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두 번 정도는 사랑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가끔씩 혼자서 그거를 하고 있을 때를 문득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요, 한 대 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유, 나하고 어쩌다 한 번씩 나누는 것도 부족해서 혼자 저렇게 하는 걸 보면 바람은 안 피겠구나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정감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남성들이 뭐 나폴레옹이나 좀 전에 말했던 제 친구 남편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도 여전히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자기 위로하는 분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자기 위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듀코 대학의 제임스 시만즈라고 하는 교수가 자기 논문에서 조루를 이렇게 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대로 해가지고 90%에 달하는 남성들이 조루를 치료할 수 있었고요,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이 대부분 8.5배나 길어졌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상대방이 67%나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임스 시즈만 교수의 논문에 나와 있던 자기 위로 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방법과 더불어서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가짐을 고요히 갖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위로를 하려고 하면 뭔가 야한 영상을 본다던가 아니면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요, 일단 내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면서 내가 상상하는 나의 성적인 판타지를 몰입해서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충 뭐 1, 2분 쑥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한 2, 30분 정도를 마음을 고요하게 먹으면서 조용히 자신의 깊이 몰입하는 시간을 갖는 거, 요렇게 자기의 성적인 상상을 하는 게요, 야한 영상을 쳐다보면서 눈으로 막 거길 활용하는 것보다 더 깊게 몰입하면서 더 많이 빠져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져들었을 때 신체적인 감각이 더 예민하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게 제임스 시만즈 교수가 발견한 자기 위로 방법인데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하는 방법, 일명 스톱 앤 스타트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뭐 아는 사람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 아는 분들도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 들어보면서 한번 잊어버렸던 거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단계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톱 앤 스타트 단계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본인에게 집중하는 그 2, 30분의 시간을 먼저 갖고요. 고요하게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집중을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스톱 앤 스타트로 들어가는데요. 1단계부터 10단계, 그 중에서 1부터 3단계까지는 남성들의 소중한 그게 막 살아나는 그 단계가 1부터 3단계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4단계부터 8단계 까지는 그 약간 그 흥분 상태가 되어지면서 좋아지는 그 단계를 유지하는 단계, 요게 4에서 8단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9에서 10단계는 그야말로 확 쏟아내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그 순간이 9에서 10단계인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단계가요. 4에서 8단계까지입니다. 요 단계 때가 그야말로 왕복 운동, 혼자서 손을 갖고 활용하는 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단계 때 막 뭔가 막 느낌이 막 와서 좋아지려고 하면서 9에서 10단계 배출해내고 싶은 그 단계가 오기까지 가시면 안 되고 1에서 8단계에서 9단계로 막 넘어가려고 뭔가 막 쏟아내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때 얼른 손을 탁 놓으시는 겁니다. 손을 탁 놓으시며 호흡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그 소중한 게 확 수그러들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요. 다시 4에서 8단계 중에 한 5단계쯤의 느낌이 갔을 때 요 느낌을 본인이 잘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고요하게 2, 30분의 시간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요 단계의 느낌을 잘 아셔야 되는데 5단계쯤의 느낌으로 갈 때 다시 한번 막 왕복 운동을 활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또 8단계까지 올라가서 9단계, 10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러겠죠? 얼른 손을 또 딱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손을 놓았다가 다시 반복했다가 놓았다가 반복했다가 요거를 한 3번 정도 하시고요. 한 4번 정도 4에서 8단계로 가서 9단계로 막 넘어갈 때 4번째 정도에 가서 배출을 하셔야 돼요. 요럴 때까지 참아내실 수 있으시면 정말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루 같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치료가 가능하고요. 상대방도 사랑을 나눌 때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는 그 강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 스스로도 그 만족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잠자리가 굉장히 특별해지고 또 자꾸 나누고 싶어지고 좋은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힘들게 어떻게 몇 번이나 참느냐라고 하시겠지만 물론 첫 번째는 한 번 참고 두 번째 참기도 어렵겠지요. 그런데 요게 반복하다 보면 3번 혹은 4번, 5번 때까지도 막 쏟아내고 싶은 그 과정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오실 거라 확신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뭐 우리가 이렇게 조금 세월이 가서 중년쯤 되니까 참는 거는 어느 정도 잘 견뎌내실 수 있지 않나요? 배고픈 것도 참고 졸린 것도 덜어는 참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일을 했는데 그거 내 몸 하나 내가 추스리지 못하고 못 참겠습니까? 견뎌내시면서 4에서 8단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견뎌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반드시 성공하는 잠자리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서 자기 위로를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끔씩 가지셔야 될 나이가 이제는 되어 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꼭꼭 참으면서 몇 번 참다가 배출을 하면은요, 그냥 한 번 막 느낌이 왔을 때 배출하는 것보다 참았다가 배출하면 온몸이 개운해지는 게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요. 이렇게 한번 배출하고 나면은 며칠 동안 한번 사랑하고 싶다, 어떻게 쏟아내고 싶다, 이런 느낌도 별로 들지 않을 정도로 몸이 아주 개운해진다라고 합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다음은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내 거 있는 그대로만 활용하시면서 뻑뻑하게 잘 안 되게 활용하지 마시고요. 러브젤을 둘이서 사랑할 때도 활용하지만 혼자 자기 위로할 때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훨씬 유연하고 부드럽게 그 느낌도 잘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기분 좋은 그런 쾌감도 오래도록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러브젤
하나쯤은 침대 머리맡에 딱 놓아놓고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고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손에 힘을 풀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배울 때나 운동을 할 때나 뭐든지 이게 손에 힘이 들어가면은요, 악기도 연주가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요, 운동도 뻑뻑해서 몸을 망치고 안 좋아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 자기 위로 나누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손에 힘을 꽉 줘서 빠르게 세게 그리고 막 탁탁탁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하면은요, 지루나 혹은 조루 요런 것이 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막 강하게 하다 보면은요, 꼭 본인이 해야만 느껴질 수 있게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고 세게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몸이라고 내 맘대로 막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부드럽고 연하게 살살 달래가면서 혼자 자기 위로를 해야 훨씬 느낌도 좋을 뿐더러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러한 나쁜 것들 오지 않으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본인의 몸 여기저기를 더듬으면서 사랑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이라고 꼭 한 곳 그곳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남성들도 뭐 허벅지라든가 가슴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방면에 역시 남성에게도 성감대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몸을 잘 어루만지고 더듬으면서 사랑을 나누면 훨씬 더 좋은 시간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남녀 간에 밤에 나누는 그 잠자리 사랑이 골프와 비슷한 곳이 많다라고 하면서 골프에 비유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같은 코스를 100번을 돌아도 공이 같은 자리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게다가 잔디가 바짝 말라 있을 때와 또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 이 공이 그 받아들이는 느낌, 공이 그 가는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지만 하키하고 또 변수가 많은 골프하고 같은 채를 치면서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지만, 하키는 막대기만 그냥 휘두르기만 하면 그래도 점수가 나오는 게임인 건데, 남자들 그 하키처럼 그저 본인의 그 몽둥이만 마구마구 힘들면 어떤 점수가 나오고 만족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 말처럼 골프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게 바로 남녀가 나누는 잠자리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남녀 간의 밤에 은근히 나누는 그 사랑,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쇼킹하게, 조금 더 짜릿하게, 지루하지 않게 오래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오늘 밤 어떤 식으로 나누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짜릿한 잠자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성이 남성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은요, 남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남성을 무한으로 신뢰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맡기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평상시에도 잘 하셨다면, 그러면 오늘 밤 충분한 애무로 여성을 더 마음이 들뜨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애무가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정말 본격적으로 여성을 완전 뿅 가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주려면 그야말로 상하 좌우 왕복 운동이 반드시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 운동을 하시면서 천천히 살짝 넣었다가 또 뺐다가 살짝 넣었다가 요 방법을 잘 하시고요, 좌우 운동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요게 반복되면 몸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밀착되면서 여성의 그 소중한 사랑의 단추, 그곳을 밀착해서 잘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여성이 조금 더 빠르게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빠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지요? 천천히 은근히 진도를 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요. 약간의 시간 동안은 여성의 몸 안에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좋아하는 그 느낌을 어떨 때 어떻게 나의 아내가 좋아하는 느낌을 나한테 선사하는지 그 좋아하는 감동과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되고요. 은근히 해야 되고요. 평상시나 잠자리에서나 여성이 아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끔 평상시에도 잘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약간의 이탈적인 행동은 그날의 잠자리를 더욱 감칠맛 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사랑을 막 나누는 도중에 갑자기 여성의 엉덩이를 한번 찰싹 소리 나게 한번 때려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거는 아프지 않게 소리만 크게 나게 때리는 방법을 미리 터득해 놓은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지요? 네. 요렇게 찰싹 소리를 내면 뭔가 깜짝 놀라면서 짜릿한 느낌이 또 그 순간 짠 하고 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혹은 눈을 가려놓고 애무를 해주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를 어떻게 애무할지 모르고 그저 상상으로만 어디를 할까라고 은근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예기치 못하는 곳을 덥석 사랑을 한번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사랑을 나누는 거나 또는요 우리가 야한 영상 같은 거에서 봤던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건데요. 상대방의 손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묶어놓고 사랑을 나눠보는 거 요것도 괜찮은 스릴 있는 사랑 나누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묶어도 되냐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응 할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어쨌든 예측하지 못하게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봄으로써 조금 지루하고 뭔가 재미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를 이렇게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훨씬 짜릿짜릿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잠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두 사람의 친밀감을 위해서 함께 욕실을 사용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같이 샤워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욕실을 같이 들어가서 앉아 있는다는 게 정말 여러분들 최근에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랬던 적이 있었나 싶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런데 욕실에 둘이 들어가서 함께 몸을 담그고 앉아있는 이 장면들이 의외로 굉장히 또 다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욕실 안에 앉아서 서로의 몸을 쓰다듬으면서 조금씩 상대방의 몸을 탐닉하는 것 또한 아주 달달하고 짜릿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따뜻한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다가 은밀한 곳도 한번 슬쩍 툭 튕겨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욕실 안에서의 사랑은 그동안 잘 느껴보지 못했던 또 다른 달달함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장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좀 지루해졌다면요, 과감한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마스트라에 보면은요, 가짜 가슴을 달고 수줍어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변장한 내시나 혹은 남자 하인의 옷을 입은 여성들의 모습, 뭐 이러한 것들도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듯이 우리가 과감하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 보는 겁니다. 서로 여성이 남성이 되고 남성이 여성이 돼서 서로의 역할극을 바꿔서 해보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일 테고요. 또 어떤 분은 댓글에 우리는 가끔씩 뭐 간호사복 같은 것도 빌려서 입고 사랑을 나눠본 적도 있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으셨는데요. 네,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옷도 한번 좀 빌려가지고 환자라고 누워있게 하고요. 아니면 내가 간호사다, 내가 치료해 줄 거다 이러면서 뭐를 해줄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하고 변장하고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랑을 나눠보는 거, 어떻게 말하면 변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둘인데 아주 가끔은 그렇게 변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오늘은요, 약간의 지루해진 잠자리 때문에 살짝 속상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떠십니까? 과감히 한번 용기를 내서 제가 오늘 드렸던 제안들 활용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연구에서요, 한국인 부부 5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43.9%나 되는 사람들이요, 밤에 사랑 나누는 거 그거요, 잠자리 이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요 44.6%나 되는 부부들이 잠자리를 나누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수치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잠자리를 안 나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걸로 일본이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 다음으로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로 밤에 사랑을 나누지 않고 그냥 지내는 부부들이 많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호르몬을 억지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배출하고 분해되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억지로 안 하고 참고 억제하면은요, 여러 가지 호르몬상의 불균형으로 노화도 촉진되고요, 건강상의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안 좋은 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 농담처럼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끼리 무슨 잠자리를 어떻게 그런 걸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니까 사랑을 나누어야죠. 네, 그런 거 자주 나누라고 가족으로 인연을 맺어준 겁니다. 가족은요, 피가 섞였거나 아니면 살이 섞였어야 온전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자주 살을 섞어야 되고요, 잘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약간 지루해지고 뭔가 조금 재미가 없어진 잠자리, 어떻게 하면 그 지루해진 잠자리를 잘 섞어서 온전한 진짜 가족으로 단단히 밧줄처럼 꽁꽁 묶여 놓을 수 있을까 하는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부가 함께 나누는 잠자리는 바로 사랑놀이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 역시도 즐겁고 행복하려고 놀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어른들 놀이 중에 최고로 즐겁고 행복한 놀이는 바로 잠자리에서 부부가 함께 나누는 사랑놀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 사랑 나누는 거 즐겁고 행복하게 최대한의 서로 간의 성욕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요, 본인의 그 소중한 그곳을 소변 볼 때마다 늘 한 번씩 본인의 손으로 본의 아니게 자극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혹은 남성 같은 경우는 뭐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혼자 스스로 자기의 위로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 본인 걸 늘 조금씩 이렇게 만지다 보고 손을 대다 보면 여기에 좀 자극이 조금 더 세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한테 느껴지는 그런 자극 정도를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그렇게 세게 하면 여성들 참 곤욕스럽고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본인 것처럼 그렇게 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닿을 듯 말 듯 감질나게, 그러면서 소중한 보석이나 아주 귀한 물건을 다루듯이 아내의 온몸 구석구석을 감질나게, 그리고 애틋하게 살살살살살살 사랑을 나누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극도 더 극대화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절정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극지도도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전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주를 나눌 때 본인의 악기만 도드라지게 소리 막 크게 윙윙윙 거리고 깽깽깽깽 바이올린 같은 거 소리 내면 한 사람의 연주자만의 소리가 톡 튀어나와 버리면 이게
합주가 이루어지는 게 아름다운 소리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강하고 세게 도드라지게 막 하지 마시고요, 같이 어우러지게끔 부드럽게 악기를 연주하듯이 상대방의 몸 구석구석을 유연하게 감칠맛 나게 그렇게 애무를 해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사랑놀이가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애무하는 게 귀찮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 내 몸을 집중하고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수월해지실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사람만의 특별한 잠자리 테크닉을 연구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연구하자 이러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요, 거창하진 않고요,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둘이서 한번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나누면서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젊었을 때, 대형 결혼하기 전이나 이럴 때 데이트할 때 어떤 데이트 코스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이랬다거나, 또 덜어는 가끔씩은 순서를 살짝 바꿔서 밥 먼저 먹고 차 마시고 나중에 영화를 본다던가, 이렇게 어떤 그 의연중에 뭐 하는 그 코스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트 코스가 이제는 잠자리 코스로 약간 바뀌어져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이 잠자리마저도 코스가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가슴 살짝 잠깐 터치하고 그 다음에 꼬린하고, 뭐 아니면 살짝 뭐 입술 살짝 스치는 만 듯 하다가 꼬린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뻔한 코스로 늘 같은 위치로 해서 그냥 끝하고 끝내버리지 마시고요, 덜어는 살짝 평상시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 조금씩 건드리면서 요것도 해보고, 또 아니면 그거에 조금 발전시켜서 오늘은 요런 걸 해볼까 하면서 둘만의 약속이나 둘만의 어떤 또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창조하고 이런 것들을 나눠보시면 더 행복하고 좋은 잠자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요, 어디까지나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눈을 살짝 가리고요, 입안에 얼음을 싹 집어넣고는, 얼음 집어넣은 입으로 상대방의 어딘가를 시원하게 해주면서 입으로 구석구석 살짝 스치듯 사랑을 나눠주는 이러한 것들도 또 다른 묘미와 맛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더 많은 새로운 것들로 두 사람만의 그런 잠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잠자리 되시고,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또 다른 행복의 그런 날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함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가 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잠자리 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거 할까 라는 이야기를 터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부들은요, 훨씬 더 둘만의 그 친밀도도 깊고요, 그 다음에 불화도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는 부부들일수록요,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래도요, 이혼할 확률이 훨씬 아주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잠자리 사랑 부부들이 나누기에 정말 꼭 필요한 거고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 연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뭐 예전에는 많이 나누었는데 요즘은 안 해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서로 대화가 없는 부부들일 경우가 80~90%까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서로 둘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기 위해서 툭 터놓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부부가 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려봅니다. 사랑을 많이 나누기 너무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나날이 행복과 사랑과 건강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